김영숙의 세상이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지 사흘 만에 의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26의 젊은 아내는 갓 5살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빈소를 지켰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다. 남편의 작은 사업이 부도를 내며 남긴 것들이었다. 영숙은 울 시간도 없었다. 아들 민수가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 앞에서만은 웃어야 했다. 엄마가 있잖아. 우리 민수 잘 키울 거야. 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다. 포장지를 접고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지만 월급만으로는 부족했다. 오후에는 남의 집에 가서 청소와 빨래를 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함께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였다. 저녁이면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민수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영숙 자신은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아들만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다.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아들이 잠든 후에야 영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도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 민수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20해가 흘렀다. 김영숙의 손은 이제 거칠어져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아들 민수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기 때문이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졸업식 날 민수가 한 말이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양복 입은 모습이 그토록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다. 민수는 점점 어머니를 피했다.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는 어머니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영숙이 아들 직장 근처에 나타나는 것을 싫어했다. 엄마, 요즘 사람들은 달라요. 너무 자주 오시면 안 돼요. 어느 날 민수가 결혼 얘기를 꺼냈다. 상대는 의사 집안 딸이었다. 영숙은 기뻤지만 예비 사위 집에서의 첫 만남은 악몽이었다.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에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피했다. 영숙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였다. 민수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집하고 땅. 제 명의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필요해서요. 영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이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20년 동안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지킨 마지막 보금자리였다. 그게 꼭 필요한 일이니? 네, 엄마. 저를 믿으세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영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던가. 재산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김영숙은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엄마, 이제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새댁이 들어올 텐데 어머님이 계시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민수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영숙은 귀를 의심했다. 민수야, 엄마가 어디로 가라는 거니? 월세 방 하나 구해드릴게요. 용돈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영숙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민수가 구해준 것은 반지하 원룸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다. 약속했던 용돈은 처음 몇 달만 나왔을 뿐 이후로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영숙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파트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은 시리고 어깨는 결렸지만 살기 위해서는 견뎌야 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데 집에서 쫓겨났대. 역시 배은망덕한 자식이야. 영숙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밤이면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민수를 너무 사랑한 게 죄였을까? 어느 날 밤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깼다.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를 받으니 고혈압과 당뇨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와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영숙은 무너지지 않았다. 어린 민수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목소리를, 아버지를 잃고 울던 아들을 달래주던 그 밤들을 떠올렸다. 그때의 사랑은 진짜였다. 그 기억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영숙은 작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했다. 김영숙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것은 쫓겨난 지 1년이 지난 후였다.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것은 낡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집과 땅의 원래 등기부등본,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자신이 20년간 혼자 모든 세금과 관리비를 낸 영수증들이 들어있었다. 어머님, 승산이 있습니다. 강압에 의한 재산 이전으로 볼 수 있어요. 젊은 변호사 김 변호사의 말에 영숙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영숙은 마지막 남은 반지까지 팔아 변호사 선임료를 마련했다. 소송이 시작되자 민수는 발끈했다. 엄마가 미쳤나? 자식을 법정에 세운다고. 법정에서 만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비싼 변호사를 대동한 그는 어머니를 마치 남처럼 차갑게 대했다. 모든 재산 이전은 피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를 번복할 권리가 없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했다. 제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집에서 내쫓을 계획은 말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되었다. 민수는 법정에서 어머니를 향해 모진 말을 퍼부었다. 평생 저에게 기생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와서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자식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판사님, 저는 그저 제가 평생 모은 것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는 민수가 재산 이전 직후 바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록이었다. 이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속일 계획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즉시 반환하라.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승리했지만 아들을 영원히 잃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승리한 지 2달 후 김영숙은 시골로 내려갔다. 도시의 소음과 차가운 시선들을 뒤로하고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다. 집은 낡았지만 마당이 넓었고 뒷산이 바로 보이는 곳이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영숙은 마당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맑았고 새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첫 번째 봄이 왔을 때 영숙은 마당 곳곳에 꽃씨를 뿌렸다. 코스모스, 해바라기, 장미까지. 흙을 만지며 일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시간을 보냈다. 여름이 되자 마당은 꽃밭이 되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꽃이 참 예쁘네요라며 인사를 건넸다.
영숙은 수줍게 웃으며 차 한 잔을 권했다. 이웃들과의 따뜻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뒷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고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로웠다. 그때마다 영숙은 남편을 떠올렸다. 여보, 우리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늦었지만 왔어요. 민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가끔 그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라는 걸 알았다. 어느 가을날 영숙은 마당에서 국화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희망이란 건 남이 주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였어. 20년의 고난, 배신의 아픔, 법정에서의 외로운 싸움. 모든 것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사랑도 필요하지 않았다.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겨울이 와도 영숙의 집은 따뜻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혼자만의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짜 평화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찾아온다는 것을.